채점들 하시고. 이게 앞번에서 풀었을 때 평균 5개 틀려. 5개에서 3개 틀리더라고. 어려운가 봐요. 네. 일단 몇 번 볼까요? 2번. 여러분 이거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여러분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20번 때는 결국 20번 때고 30번 때고 우리 계속 정규 시간에 했던 연습이 다 뭐야? 40번 때고 다 똑같아. 주제야, 주제. 그럼 주제 문장이 있다. 어디 있을까요? 주제 글이 있어요. 이거 해석됐어? 해석됐어? 근데 얘가 주제야. 볼게요. 자, 많은 문화들이 얘를 끊고 partake in 얘는 어디에 참여하다. 자, 클랭크는 부딪히다 뜻이야. 부딪히다. 잔을 부딪히다. 그래서 many cultures가 주어고요. 이런 전치사고는 가로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얘를 또 이렇게 가로 갖다 붙여. 그럼 토스트는 건배야, 건배. 그래서 건배를 하고 유리잔을 부딪히는 띵 하고 부딪히는 행동에 많은 문화들이 참여하는 한편 헝가리의 문화는 exception, 예외다. 얘가 주제야. 그러니까 즉 헝가리 문화는 뭐에? 잔을 부딪히는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됐어? 자, 이 이유는 date back to 어디로 거슬러 가다 뜻이에요. 헝가리 혁명으로 거슬러 간다. 그래서 끊고 그럼 헝가리 혁명은 끝내는 걸 목표로 했었다. 이 나라의 국가의 통제를 즉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일종의 헝가리도 식민지로 살은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한 그 나라, 즉 결국 이제 이 헝가리지. 헝가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끝내려고 했었던 이 헝가리 혁명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하고요. 얘는 독재야, 독재.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의 귀족 정권이에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독재 정권이 여러분 컨스티튜션이 뭐야? 여기 뭐야? 태영아 뭐야 이거? 이게 헌법이야, 헌법. 그럼 unconstitutional은 뭐야? 위법. 헌법에 위반해서 위법으로. 그래서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독재 정권이 위법으로 법을 제거했다. 그래서 끊어. 바로. 그래서 어떤 법? 헝가리를 민주주의라고 설정했었던 헝가리의 법을 말 그대로 헌법에 반하여 삭제시켰다. 이제 일본이 하는 짓거리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헝가리의 반항자들이 그래서 were defeated. 여러분 이제 defeat가요. 원래는 누구누구를 이기다야. 누구누구를 이기다. 그럼 이제 be defeated는 이김을 당한 거예요. 지다. 의미가 반대되는 거 이건. 지다. 패배를 당했다는 뜻이 졌다. 그리고 13명의 장군들이
executed, 처형당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묶어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종속절이 되고 주절이 또 다시 나옵니다. 다시 이 이야기에 따르면 헝가리의 반항자들이 패배를 당했고 졌고 13명의 장군들이 처형당한 이후에 애프터 이제 오스트리아의 군대야, 군대. 오스트리아의 군대가 축하했다, 기념했다. 그래서 by부터 ing를 걸어. 그래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죠. 그래서 by drinking, clinking, 뭐뭐 함으로써가 두 개 나온 거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그들의 잔을 쨍그랑하고 부딪히면서 이것을 축하했다. 그래서 그 결과 잔을 부딪히는 전통이 맥주잔을 가지고 잔을 부딪히는 전통이 그래서 be link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defeat 자체는 그냥 패배야, 패배. 이러한 쓰디쓴 고통스러운 기억의 패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더 헝가리 사람들. 그래서 이 헝가리 사람들이 그래서 bow to는 이제 뭐뭐 하기로 맹세하다죠. 나시니까 뭐뭐 하지 않기로 맹세하다.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시연아?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지. 잔을 부딪히는 거. 잘했어. 네. 그래서 잔을 부딪히는 걸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다음 15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당 날짜가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승리한 날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패배당한 날짜겠죠. 또 뭐 3월 14일이야. 그럼 이제 3월 14일이란 날짜가 지나간 이후일지라도 얘를 끊고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 승리의 배를 여전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그 관행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승리라는 개념이 이게 지리적으로 여러분 헝가리랑 오스트리아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헝가리 할지라도 그런 3월 14일이 되면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승리의 잔을 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오스트리아의 축제야. 이 기념일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헝가리의 굴욕이야. 즉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오스트리아에게는 기념일이겠지만 이제 헝가리에는 뼈아픈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역사적 고통을 결국 듣고 있는 거지. 헝가리에서. 몇 번을 헷갈렸어? 5번? 그럼 셀러브레이트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5번처럼 보이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 도우즈의 기준을 봐야 돼. 도우즈는 누구야? 솔직히 여기서 도우즈 여기까지는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이 관행을 피하는 애들이야. 그죠? 그러면 헝가리 기준이죠. 그래서 도우즈는 헝가리 사람. 됐어? 또 같이 볼 거. 6번? 6번. 자, 여러분 얘도 주제가 있다 이거. 뭘까요?
자, 그리고 일단 주제가 있어. 주제가 있다. 근데 그럼 빈추가 가운데 있지. 중간이야. 반드시 이 아래를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물론 위에를 보고 내려도 돼. 하지만 이 빈추 가운데가 얘가 축이에요. 얘 이 내용을 however를 잡았어. 요거 반대 치면 돼. however가 나왔으니까 그 반대 치는 게 답으로 나온 거야. 혹은 그 빈추 뒤에를 보고 추론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럼 다 해봐. 자, 여러분, 셀렉션 바이어스는 선택 편향의 뜻입니다. 선택 편향 혹은 편견. 그 다음에 얘는 수거. pose a threat to. 얘가 수거. 위협을 제기하다. 이제 substantial은 상당한 뜻이야. 제기하다. 그래서 선택 평양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 어디에? 타당성이죠. 그 다음에 관찰 연구. 네, 관찰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의 타당성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네, 선택 평양이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즉 관찰 연구에서 연구진들이 examine, 살펴보고 있다. 정보를, 얘를 가로칠게. 이제 샘플에서 정보를 추출해. 정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샘플에서 나온 결과를 findings 결과물을 일반화시킨다. 어떻게? 넓은 개체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 선택 평양은 뭐야? 얘가 지금 일반적인 그 전체의 인구에게 그 결과를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되죠? 뭐? 일반적 대상, 그죠? 말 그대로 큰 다수에게 일반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샘플은 must 나왔어요. 그러면 선택 평양이 없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이유를 다 포함시켜야지 뭐. 혹은 여기에선 추론을 50%한 거야. 그런데 나머지 50%는 여기 있어. 자, 선택적 평양이라는 건 생겨. 언제? 이 구체적인 그룹을 고르는 과정이 flawed, 흠이 있어. 결점이 있어. 어떤 식으로? 이 다양성이죠. 다양함. 큰 개체의, 큰 인구야. 그리고 개체.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야. 큰 어떤 이거 샘플의 표본이 작다는 얘기죠. 큰 표본들이 반영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그룹을 고르는 과정에 흠이 생길 때 선택 평양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특정 층만 골라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반대 치면 돼. 특정 층만 골면 안 돼. 네? 즉 반대는 뭐? 여기에서 내용이 나온 거는 특정 층만 선택해서 선택 평양이 나온 거야. 그럼 반대 치는 거지. 모든 일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기가 뭐? 많은 이들, 모든 이들을 다 포함시켜. 자, entire 체크. 전체 인구를 representative 대표해야 된다. 그래서 entire 전체. 됐어요? 또 몇 번? 또 나머지는 뭐 없어? 틀린 거?
다 못 풀었어? 미쳤어? 없어요? 다 됐슈? 자, 그럼 문법책 열어봐, 여러분. 문법은 이거 이제 어법 끝, 요거, 요거, 네, 시험에 강해진 영문법. 태용이 오늘 너 진도 나간 거 있어? 학교? 시험범위 나온 거 있어? 바로 나갔어? 일과? 그럼 모의고사 나갔어? 일과 나갔어? 일단 나가줄게. 여러분 이제 숙제가 조금 많아요. 지금 그거 해커스 2회 요거 내신 진도를 빼려면 얘를 많이 못해. 그냥 쭉쭉 나가고 나머지는 다 숙제로 갈 겁니다. 이게 쉽다. 이게 쉬워. 네. 많이 했어요. 자, 그럼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요. 현재는 반복되는 동작, 또 습관, 또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현재 시제로만 쓴다. 혹은 이제 가까운 미래나 이를 얘기할 때도 현재 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every morning 이렇게 나죠. 매일 아침, 맨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100도에 끓어.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미래야. 곧 도착해. 우리 비행기가 히스로 공항에 3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가까운 미래를 얘기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과거. 얘는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과거는 이제 부사가 있어. 얘와 같이 쓰는 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ago, last, when, 그 다음에 in 연도, 그 다음에 yesterday.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 시제. 완료 시제는 뒤에 나오는데요. 이 일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내고 있어. 시험에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라스트는 무조건 과거랑만 같이 써. 근데 앞에 동사를 has sent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ago, last라는 거는 이미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그럼 이제 before 있죠, before. 얘는 이전 경험을 포함하는 거야. 얘는 ago는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횟수 있죠, 횟수. 뭐 3번, 4번. 그래서 횟수라는 것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ver, never, since 이런 표현이 다 경험과 관련한 ever, never, since, ever, never, before 이게 이제 경험과 관련한 완료의 부사 형태입니다. 이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다. 이전에 한 번도 뭐뭐 해본 적 없다. 그래서 저런 부사들이 부사랑 그 완료랑 같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인 연도 이런 거 나오면 과거 시제로 확실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뭐 has ended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료랑 같이 쓰는 부사, 과거랑 같이 쓰는 부사가 정해져 있다. 근데 이제 will은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거. 계획이 없어요. 너 뭐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집에 갈 건데 이렇게 얘기한 게 will이고 be going to는 계획을 한 거야. 그래서 이미 예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다. 넘길게요. 1번, 2번, 3번만 해봐. 나머지는 숙제야. 1, 2, 3. 태웅이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지. every morning이지. 네, 그래서 매일 있는 거. 그 다음 수연이 2번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지. 왜 틀려? 그렇지. 과거. 그럼 어떻게 고쳐? discovered.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 윤서 3번. 맞아.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얘는 뭐 this year 계획이죠. 나머지는 다 숙제. 오케이. 포인트 2. 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여러분 이제 중학교 문법이에요. 그냥 잘 뭐 안 나온다. 그래서 일시적인 동작을 포착했을 때 현재 진행형 쓴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그녀의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 과거 진행도 뭐 BING죠, BING. 그다음에 미래 진행, will be ING. 여러분 얘만 체크해봐. 우리가 이제 소유동사라고 하죠. 나는 책을 갖고 있어요. 그럼 I'm having a book 이렇게 안 쓰는 거예요. 소유, 상태, 인식류 동사들은 진행형을 안 쓴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I'm knowing you 안 쓴다는 얘기죠. I know you. 나는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얘는 뭐 볼 것도 없어. 넘겨 그냥 넘겨. 그 다음에 완료. 지금 완료가 정확하게는 뭐 한 4가지 의미로 나눠지는데 한번 써봐. 우리가 각각의 부사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just already yet 뭔가 이제 사건이 이제 막 시작을 했거나 이제 막 끝났거나 그때 같이 쓰는 부사가 just already yet 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럼 이제 경험은 ever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ever, before, never 혹은 횟수 3번, 4번, 5번 이런 게 있으면은 경험형입니다. 여러분 얘는 중학교 때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때 안 나. 그냥 이 4가지의 의미로 굳이 안 나도 되고 이 부사들은 완료랑 같이 쓴다. 그것만 알면 돼. 요거 뭐 완료 경험 계속 들어가 이거 시험이 안 나. 같이 쓰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는 것만 보시면 돼. 이런 부사들은 완료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아래 거 just, ever, 그 다음에 for 얘가 지금 다 같이 쓰는 부사들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얘는 딱히 같이 쓰는 부사가 없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여권을 호텔에다가 두고 왔다. 그래서 그 결과 걔는 여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완료 시제를 끄집어낸 거야. 뭔가 지금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현재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빌드업 시켜주는 표현이야.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결과적인 표현은 꼭 부사가 없어도 되긴 해요. 부사가 없이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나올 때는 과거 부사가 절대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last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next 이런 식으로 현재와 무관한 사실을 얘기할 때는 과거 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과 상관이 없어. 지금의 여권, 그래서 걔가 여권이 없어서 걔를 두고 가가 말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그럼 과거 완료는 이걸 이제 대과거라고 해요. 대과거는 절대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근래 과거가 나와야 돼. 근래 과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전 사건, 그 이전 얘기하는 게 과거 완료죠. 헤드비비. 자, 6번 보시면 자, 리치트가 나오죠. 우리가 터미널에 도착했었을 때 버스가 이미 떠났다. 그러면 내가 터미널에 도착한 것이 뭐야? 근래 과거야. 즉 나중 과거. 얘는 대과거. 가서 봤더니 버스가 떠나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래 과거보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것이 과거 완료다. 7번도 윤서 7번의 근래 과거가 뭐야? 로스트. 그렇지. 내가 책을 잃어버린 사건보다 책을 먼저 빌린 게 먼저 과거죠. 대과거죠. 잘했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 단서를 주고 나오는 거야. 됐어? 넘길게요. 얘도 3번 해봐. 1, 2, 3. 태호가 1번. 맞아, 틀려? 자, 얘 체크해봐. The day before. 얘가 엊그제란 뜻이야. 엊그제. 엊그제? 그러니까 그날 전에. 예. 이거 해석해봐. 그렇지, 전날에. 그렇지. 그럼 지금 풀갓은 지금 사건이 똑같은가? 시제가? 풀갓이 과거야. 그럼 돈을 준 게 그 전이야. 뭐다? 대과거죠. 그래, 해드죠. 네, 틀린 거죠.
had sent. 잘했어. 그다음 거 2번 수연이. 일단 맞을까요, 틀릴까? 틀렸어요. 그치? 왜 틀렸어? 정답. 그치? since 나왔어. 고치면 have raised. 그렇지. 잘했어요. 그다음 3번. 해봐. 윤서. 모르겠어?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지. last week. 정답. came. 잘했어요. 나머지는 다 숙제. 네. 여기 게요. 그다음 포인트 4. 미래 완료. 거기다 써봐. 그러니까 이게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이 미래 완료는 1년에 한 번은 나와요. 이게 막 예를 들어 1학년 때 안 나왔어. 그럼 2학년 때는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완료를 어떻게 봤어? 이렇게 보고 대과거에서 과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had pp죠. 과거 완료.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결되는 거를 현재 완료. 그래서 뭐 has pp, have pp지. 그럼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게 미래 완료.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게 될 것이다로 해석이 돼. 뭐뭐 해오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아무 때나 안 써. 언제 쓰냐? 요거 체크. 요런 부사들이 나옵니다. by, 뭐 next, tomorrow 혹은 미래 시점이 반드시 있어요. 미래 시점이 나온다. 그럼 그 아래 거 보시면 next month, 다음 달에 우리는 요가를 10년 동안 해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9년부터 이제 과거 그 행동을 계속 해왔어. 근데 아직까지 10년이 된 건 아니야. 다음 달이 되면 10년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 현재부터 미래까지 쭉 이어졌을 때 이거를 미래 완료라고 한다. 그래서 2번도 얘가 미래예요, 미래. 우리가 이제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쓰면은 이게 미래의 의미다 라고 좀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영화죠.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5번을 영화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4번까지 봤어요. 근데 미래 어느 순간에 그걸 다시 보게 됐을 때 5번째 영화를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에서 미래까지 행동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란 얘기죠. 서술형으로 나온다. will have been. 그 다음에 얘는 객관식 문법으로 여기 어깨 잘 봐야 돼. 여기는 저기서는 현재 완료 진행형, 뭐 과거 완료 진행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 완료 수동태.
뭐 과거 완료 수동태, 그다음 미래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뒤에 bean까지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has, have, been, will 마찬가지로 had, been. 근데 뒤에 ing와 pp가 나오는 구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그럼 큰 차이는 뭐냐? 얘 목적어 나와. 얘 목적 없어. by나 뭐 on, 전치사가 나와. 이렇게. 즉 명사가 잘 없으네. 주어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주어가 능동이에요, 주어가. 여기는 주어가 수동.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좀 그러니까 능동 진행형과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태 진행과 능동과 과거,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구조상 막 단어가 3개씩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에 pp를 집어넣을 걸 ing를 바꿔놓고 그럼 객관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뒤에 이런 대상이 나오면 ing다. 대상이 없다? 그래서 행위자가 나왔다? 그러면 pp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뭐 working, worked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working은 이제 자동사야. 그런데 5번 볼게요. will have been teach냐 혹은 이제 taught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일단 주어를 봐야지. 교수는 가르침을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물리학을 가르쳐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 완료. 다 똑같아요. 앞에 진행형이랑 구조. 1, 2, 3 한번 해봐. 1, 2, 3. 태부 1번. 뭘까? have 앞에 거야, 앞에 거야. since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뭐뭐 하고 있다. have. 2번은 수연이 have lived, 그지? will have lived. 제가 옆방 가서 공부해. 옆방 가서 바로 오른쪽 방. 자습실이야.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10년 동안에 서울에 살고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래 완료 3번 윤서. 그렇지. have finished. 그래서 by then 얘가 이제 미래의 기준이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숙제야. 어디까지냐면 많죠. 뭐 이렇게 많아 이거. 27조까지인가 이게? 챕터 1 다예요. 챕터 1 다 하니까 여기까지 쪽수가 안 나왔네 이거. 수동태 앞에까지 다 하는 거야. 이해돼? 됐어? 다 해오시오. 자, 5분만 쉬고 내신 간다.
누구야? 태웅아, 너 이거 배웠어? 오늘? 아직 본문 안 들어가 볼라? 어? 아니, 이거 마저 들려. 맞죠? 응. 얼마 안 되네. 제기 공부할 거 있어, 없어? 야! 그니까, 워크북 없어? 9시 수업 아니었어. 그러니까 10시부터인데 쌤이 일찍 부른 거야. 공부 좀 와서 하라고. 너 단어 시험 좀 봐, 그러면. 단어야. 단어 책 있어? 단어 책? 책은 거야. 책은 집에 있는데 프린트.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 수특 단어. 그러니까 수축 단어. 시험지 있어, 없어? 다 있네요. 집에서 공부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단어, 학교에서 수특 사는데 그냥 이거 가져가죠. 됐죠? 그렇죠. 이거 내가 진짜 이게 학원에서 쓰는 거랑 학교 쓰는 거를 어떤 애들 두 개를 따로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냥 이거 가져가죠. 네네네.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 쓰다가 뭐 필기가 겹칠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선생님이 따로 뽑아준 거예요. 네. 필요하면 얘기해. 프린트로 있으니까. 태웅아, 이거 보고 있어. 너 오늘 어디까지 했어? 몇까지 했어? 응. 봐봐. 지금 국어부터 간다. 자, 21번부터 갈게요. 지금 수연이도 시험 범위 알고 있어? 모고 2025년 3월 21번부터. 예, 쉬워요. 쉽고, 원래 부견은 막 모고 막 30개씩 내던 학교야. 그거는 옆방 가서 공부해. 오른쪽 방. 바로 옆방. 응. 잠깐만. 자습실 만들어 놓은 거야. 자습실. 네. 너 공부할 거 있어? 9시까지 오라 그랬어. 맞아. 공부할 거를 여기서 그냥 워크북 빨리 돌리시면 돼. 워크북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응. 다 꺼내. 근데 워크북 저번에 너 안 줬어? 그거예요. 그거요. 내 학교도 홀수 들어갔어, 작년에. 네. 근데 이제, 너네 학교는 저거지, 서술형까지 할 필요 없는데, 수특으로 한대. 다 수특이에요. 뭐라는 거야? 101명이래. 뭐가? 영독자. 영독자? 영어 회화가 많네. 너 영어 회화 아니었어? 네. 네. 근데 시험 범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문제야. 모고가 어려워.
보고가 나와요. 모고 장난 아니에요, 내 학교. 모고 서술형까지 나는 얘네 학교.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봐봐. 저희 학교 심화영어도 보고 있어요. 얘네 학교는 심화영, 근데 얘가 시험 보면 18강까지 나갔어. 작년. 그래서 이게 18강까지. 그래갖고 내가 지금 초반 어쨌든 뭐 얘도 하고 혹은 얘를 먼저 해도 되고 같은 거야. 근데 얘가 좀 잘 돼 있어. 이 시험이 좋아요. 시험지 얘가 시험지인데 이 얘를 해. 여기 시험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게이트웨이 빼. 1번. 얘를 해. 홀수. 게이트에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홀 게이트웨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1번, 3번. 일단 1번, 3번. 너도 저기 부원이도 2번, 4번 하지 마요. 예, 일단 먼저 2번, 4번 하지 마. 1번, 3번만. 워크북 없으면 얘기해. 됐어. 네,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모골을 30분대씩 내던 학교라, 네,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좀 순한 맛으로 바뀐 거예요. 자, 볼게. 같이 할게. 가져가, 슈. 큰 거. 빠질 거. 어떻게. 그러면 저거, 거기 있어. 거기 큰 거로 가야 돼. 이거 말고. 그럼 그걸 차라리 다 빼고, 저거. 이거. 알고 있어요. 네, 네. 엄청 꽉 눌러야 돼. 알지? 한 번에 팍 눌러야 돼. 자,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주어는, 저 스테이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스테이트가 명사로 상태,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동사로 언급하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했을 때 A of B라고 해석하면 A of B라고 하면은 B의 A 뒤에서 갖다 올려. 물론 이제 또 수거도 그 아래 거 B 패밀리어 수거야. 누구에게 익숙하다. 근데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보라고 좀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with는 anyone을 갖다 붙이는 거죠. 수연이 한번 해석해봐. 그렇지. 상태죠. 상태의 개념은 그냥 봐봐. 이렇게 끊어도 돼. 익숙해야 한다. 그지? 네. 누구한테?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정원이라고는 했지만 텃밭이에요. 야채를 키우는 집에 안에 텃밭이 있는 누군가에게나 익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왔는데 이거? 뭐가 나왔어요?
윤서 해봐. 그렇지. 대시 어떤 기능이야? 대.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킵의 목적어가 없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뒤에서 갖다 붙여. 어떤 시스템? 어떤 생태계? 그렇지. 다시 원래는 keep A in B야. 그러니까 구체적 상태로 지키려고 시도하는 작은 생태계. 다시 구체적 상태로 재배자가 지키려고 하는 작은 생태계다. 즉,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콤마가 동격입니다. 어떤 거와 동격이냐면 구체적인 상태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어떤 상태냐? 즉, 과일, 야채 생산의 최대화. 이게 구체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키려고 시도하는 작은 생태계다. 이 텃밭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신 생략까지 할 수 있죠. 잘했어요. 수연이, 디스가 뭘 가리킬까요? 텃밭을 어떻게? 텃밭에 과채 수확량이 최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킨다는 얘기인 거 맞아. 구체적인 상태. 즉, 최대화의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얘가 뭐가 나왔지? 앞에 가는 아니고요. 얘입니다, 얘. 뭐가 나왔지, 여기서. 별표. 여기 내가 할게요.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인터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얘가, 여러분, 인터빈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끼어들다, 스텝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mediate 이런 단어도 있어. 중재하다. 즉, 재배자가 항상 간섭하고 개입해야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생태계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다이나믹스라는 건 작동 원리야. 돌아가는 상황에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빈이라는 이 표현이 아래 문장에서 요거 remove, spray, fence off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해? 1번. 그들은, 즉, 재배자가, 얘는 잡초야, 잡초. 결국. 위드야, 위드. 자라기 시작하는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해야 되고. 이게 네. 그래서 요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요거 어떤 학교는 얘가 나왔어. 원티드론가 나오고 막 그랬어. 원티드. 또 두 번째는, 여러분, insecticide. 이거 뭐야? 어? 살충제, 살충제. 그래서 동사가 두 번째 나왔어요. 살충제를 뿌려야 하며, 세 번째로는 펜스 오프는 울타리 치다. 그래서 그 패치는 텃밭 영역이 패치입니다. 영역. 텃밭을 기르는 영역. 그 텃밭을 기르는 그 영역 주변으로 울타리를 쳐야 한다. 끊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인터빈이라는 얘기죠. 됐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주제야. 전문장이 주제야. 대표. 그래서 이 재배자가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 자기 과체의 수확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끊었어. 그래서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스탑에 나오면 뒤에 from이 나오죠. 그래서 stop, 뭐 keep, 뭐 prohibit, 예, 금지하다, 막다.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 뭐를 벌레나 다른 동물들이 consume은 그냥 먹다야, 먹다. 소비하다. 그 야채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살충제를 뿌리고 또 자라기 시작하는 잡초, 원치 않는 식물을 제거해야 된다. 주제입니다. 됐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다음 거. 해봐, 수연아. 수연이 맞나? 윤서야? 수연이 차례인가? 수연이. 네. 그렇지. 어유. 어. 여기서 킵은 막 이제 지키다라 보세요. 네. 공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거 비우치는 거죠. 일단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걸 이제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 그래서 야채 재배를 최대화시키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죠. 는 본질적으로 그럼 별표 unstable 별 5개. 그럼 이 글은 지금 비우친 거를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럼 언덕이 있어요. 원래 이제 공을 내려보내면
그냥 또르르 내려가겠지. 그런데 공을 뭐랑 비유한 거야, 그러면? 공은 비유지. 뭐랑 비유한 거야? 텃밭이야, 텃밭. 그냥 두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건 뭐다? 스테이블이야. 다시. 방치. 자연 그대로 두는 것. 얘는 뭐야? 안정화된 거죠. 거기가 이제 누구나 어떤 생태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둔 거지. 이해됐어? 이거? 응. 그럼 텃밭을 여기에서 잡초도 뽑고 또 뭐 울타리도 치고 그럼 이건 뭐예요? 되게 인위적인 거죠. 즉 이 언스테이블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네? 혹은 인위적인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 스테이블은 뭐? 자연의 내추럴이야, 내추럴. 그래서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자체가 뭐 하는 거다? 텃밭을 가꾸는 거. 혹은 그 텃밭에 자기 생태계에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공이 바닥으로 안 내려가게 뭐 풀도 쳐주고 뭐 잡초 뽑아주고 살충제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공이 안 내려가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unstable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얘가 표현하는 것 ball on a slope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저걸로 나지. 파메이추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텃밭을 가꿔서 과체의 수확을 최대화하는 거. 과체 수확 최대화가 keeping the ball on a slope입니다. 텃밭을 가꿔서 과체 수확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keeping the ball on a slope다. 됐어? 응, 해봐. 그래서 응. 재배자. 응, 응, 응. 그렇지. 하루라도. 어. 즉, 텃밭입니다. 같은 거야. 오씨, 미안하다. 뭐야. 작은 영역 혹은 그 텃밭이 어떻게 돼? 맞아. 상태가 돼버린다. 그렇지. 스테이블을 내추럴으로 했죠? 굿. 발표. 그래서 얘도 동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럼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얘도 막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을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체크, stops 그리고 will.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정법에서
가정법 현재를 썼어? 가정법 현재. 이 구절의 시제가 현재 동사면요. 주절에 will이 나와야 돼. 저거를 어디 학교는 would로 바꿔놨었어요. 안 돼. would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짱을 맞추는 거야. 만약 would가 되려면 앞에 stopped가 나와야 돼. 과거가 나와야 뒤에도 과거 동사가 나오는 거야. 이걸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 미래, 현재의 어떤 시제를 가지지만 뜻은 미래다. 또 해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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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스테이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눈에 두면. 그래서 모함에 따라 그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그래서 프로듀스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상품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여기에서도 뭐 그런 표현들이 학교마다는 다 나왔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서 나왔죠, 시험에. 됐어? 네. 다시 여러분 주제가 뭐야, 그럼? 주제가 뭐야? 여기는 뭐 에코 시스템이라고 해야 돼요. 네? 홈 가든도 돼요. 네. 그래서 재배자 혹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재배자는 개입해야 된다. intervene 중요하다지. 결국 개입해라. 그 개입해야 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스프레이도 뿌려주고 울타리도 쳐주고. 됐어? 질문 없어요? 여러분 이거 순서 잡혀요 안 잡혀요? 순서. 그래 순서. 어? 돼 안 돼? 순서. 이걸 돼 안 돼? 한번 봐줘? 순서? 응. 자, 홈 베지테블이 더 가든이에요. 그죠? 응. 그러면 디스가 뭐? 최대화. 그죠? 응. 그래 순서 여러분 학교 잘 나와. 이 학교 좋아해 이런 거. 그러면 이 디스라는 표현이 또
맥시마이징 베스트 그로스로 다시 얘기해. 결국 그 야채를 재배하는 걸 최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그래서 뭐 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런 거는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일이에요. 스프레이 뿌려주고 뭐 패스쳐 주고 이게 언스테이블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인터빈이야. 이게 인터빈 요거가 요 자체가 다 인터빈. 즉 keeping the ball on the slope는 인터빈. 그게 얘죠. 그 개입을 멈추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앞에 스테이블한 상태가 요 얘지. 다른 잡초가 생기고 있는 상태. 됐어? 네? 됐어 순서? 또 질문. 여러분 없으면 뒤에 워크북 있어요. 연결해서 한번 쭉